송채벌레? 그 설이 아빠 저기 농약편 보시면 되잖아요. 저희 카페 다 올라가 있잖아요. 총채는 바람탄. 자, 총채는 바람탄. 잘 보세요. 총채 박멸. 바람탄. 식물 전부를 방제해야 되냐고. 아우, 당연하죠. 당연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설이 아빠입니다. 자, 이제 알로카시아를 쭉 했죠. 이제 뭐 자고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키우는지 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잎이 하엽지지 않고 이쁘게 잘 키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해충이에요. 해충. 이충도 있지만 해충이 많죠. 일단 알로카시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응애. 응애 밥이라고도 하죠. 알로카시아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 해충이 왜 생기느냐? 언제 생기느냐? 자, 일반적으로 응애는 보습에서는 잘 안 생겨요. 그리고 너무 고온에서도 잘 안 생겨요. 너무 추워도 안 생겨요. 언제 생기냐? 알로카시아가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에서 생겨요. 응애가. 그럼 그게 서늘하고 약간 건조한 건가요? 약간 서늘하면서 건조한. 그러니까 26도 정도에 보통 한 5, 60%이 정도에서 잘 생겨요, 응애가. 딱 요즘 우리 가정집 환경이잖아요. 뭐 좀 건조하게 그 난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습도가 좀 낮을 것이고 그렇긴 한데, 그때 잘 생긴다는 거는 응애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 나가야 얘네를 쪽쪽 빨아먹겠구나. 아, 먹을 게 풍부하겠구나. 네. 응애는 이빨을 박아가지고 그 즙을 빨아먹죠. 그리고 그 흉터가 허옇게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먹을 때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애가 어느 정도 생긴다는 건 환경이 좋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 응애를 박멸을 해줘야죠. 응애는 식물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가정에서 키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환경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저도 뭐 웬만한 거 다 써봤어요. 다 써봤는데, 근데 이게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농약을 사용해요. 가정집이지만 농약을. 요즘 농약도 뭐 괜찮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농약도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되게 짧아요.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그냥 농약으로 살포를 해요. 살포하는데, 농약을 하실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셔. 요거 하나 생겼다고 요거 하나만 데리고 가서 약을 치셔. 네, 아까 질문이 있었죠? 네.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가 나온다는 건 나머지에 다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응애라는 거는 식물의 세포 조직에도 이미 알이 있어요. 뭐 어디서 날라와서 아니면 뭐 다른 식물에 묻어서 혹은 화원을 갔다 오면 옷에 붙어서 이렇게도 올 수 있지만, 이미 식물의 세포 내에, 그러니까 얘네가 씨앗을 만들거나 하면은 거기다가 알을 이미 나눠요. 그리고 그게 환경이 맞으면은 번식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뿌리실 거면은 나머지도 다 뿌리셔야 돼, 무조건. 그러면 식물을 살 때 응애도 같이 사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아, 무섭네. 네. 왜 우리가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안에서 벌레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미 그 안에, 그러니까 과일이 씨앗이에요, 씨앗. 그렇다. 그 안에다가 이미 나눠요, 새끼를. 그러니까 알을 나눠, 벌레들이. 그리고 그게 환경이 좋아지면은 그 안에서 깨어나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대단한 생명력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응애를 막 뭐 어디서 뭐 식물 하나 사왔는데 우리 집에 응애가 다 퍼졌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식물을 사온 그 시기가 아마 환경이 좋아서 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얘네 자체에 있는 것도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럴 때는 이제 농약을 하실 때, 농약을 하시던 뭘 하시던 간에 한 번 하실 때 다 하셔야 돼. 모든 식물을. 집안에 있는 모든 식물을 다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 얘네가 옮겨가요. 알로카시아 말고 다른 애들도 다. 그럼요. 안스리움, 뭐 필로덴드론, 몬스테라, 이거 퍼지기 시작하면 다 퍼지거든요. 얘네가 바람에도 날아다녀요. 아주 미세한 바람에도 막 날아가.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생겼다 하면은 그냥 다 해주시는 게 속편해요. 다 해주시되 용법, 용량 꼭 맞추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호구 착용하시고, 이왕이면. 될 수 있으면은 좀 밀폐된 공간에서 안에서 이렇게 온실장 같은 데 있으시면은 온실장 안에 넣어놓고 뿌리신 다음에 문을 딱 닫아버리세요. 한 3일 정도 가요, 그럼 약효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좀 크다 싶으면은 뿌린 다음에 비닐로 푹 씹어놔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푹 씌워놓으면은 안에서 잘 죽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응애약을 약효가, 응애들이, 이 해충들이
면역력이 생겨요. 하나만 계속 뿌리시면. 근데 그게 정확히 얼마 만에 뭐 한 번 하나를 뿌리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한 번 뿌렸다 이거 한 번 뿌렸다 하면 두 가지가 약효 같이 생길 수가, 아니 면역력이 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갔다가 뿌리되 만약에 뿌리다가 걔가 안 죽었다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굳이 뭐 이렇게 여러 개 사놓으면 어차피 유통기한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응애만 더 면역력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것저것 쓰시지 마시고 한 가지로 만약에 잡힌다 그러면 그거를 당분간은 계속 쓰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한 번만 하시는 분들이 계셔. 이게 한 번 딱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 흙 속에도 있고 화분에도 붙어 있고 하니까 뿌리실 때 전체적으로 뿌려주시되 그거를 꼭 3번을 뿌려주셔야 돼. 내가 얘를 잡겠다 싶으면은 꼭 3번을 3일에 한 번씩 3번. 오늘 뿌렸으면은 내일 말고 모레 말고 다음날 한 번 또, 그리고 또 3일 있다 한 번 또. 네. 뭐 이틀 만에 뿌려주셔도 좋은데 9일 프로젝트네요. 네. 9일 프로젝트. 그렇게 해주시고 처음에는 그 약을 탄 물을 흙에도 꼭 주셔야 돼요. 흙 안에도 깊이는 없지만 얕은 층에는 응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까지 싹 죽여야 되니까 이렇게 골고루 해서 해주시면 돼요. 잎 윗면, 잎 뒷면, 줄기, 화분 안, 화분 밖 싹 그냥 다. 싹, 예, 싹 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뭐 온실 안에서 키우신다 그러면 온실 벽에도 다. 그러니까는 그냥 다 해주시면 돼.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완전히 박멸이 되니까. 저는 알로카시아 굉장히 많이 키우고 따닥따닥 붙여 키워요. 어차피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농약을 잘 쓰면은 벌레 걱정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예방 차원에서 뿌리지 말라. 식물에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농약이라는 게 독하기 때문에 식물에도 해가 될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는 건강하실 때 뿌리셔야 돼. 근데 저는 예방 차원에서 그냥 계속 뿌려요. 주기적으로. 왜냐면 이게 저희 집에 있다가 이제 다른 집에 딱 가게 되면은 그 집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막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안 좋잖아요. 좋은 거 사왔는데 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예 주기적으로 뿌려서 될 수 있으면 씨를 말려요.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식물에? 그러니까 건강한 식물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좀 비실비실한 식물한테 그렇게 뿌려버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농약이 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건강할 때 계속 주기적으로 뿌려주시면 돼. 네, 그 말이 너무 웃겨서. 네. 내 온실장 안에 생기면 진짜 다 죽여버리니까 이렇게 제가 잘 읽었죠. 근데 응애는 사실상 해충은 어디서든 딸려올 수 있고 또 이미 내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식물엔 내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생기면은 이 처리만 잘 해주시면 돼. 고수로 가는 길 어렵지 않아요. 농약과 비료만 잘 쓰시면 그게 고수인 거예요. 하나 더 있죠. 물주기. 아, 물주기. 아, 이건 너무 어려운 거고. 제일 어려운 거고. 자, 그 다음 응애 다음에 중요한 게 뿌리파리예요, 여러분. 뿌리파리. 알로카시아에 많이 생기나요, 그게? 알로카시아에도 많이 생기고 뿌리파리는 모든 식물에 많이 생기는데 이게 뿌리파리가 다른 식물, 뿌리가 좀 굵은 식물들은 그나마 좀 버티긴 해요. 근데 이 뿌리가 얇은 식물들은 정말 힘들어요, 뿌리파리. 자,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실 때, 아, 우리 집에 뿌리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뭐 봄철이 되거나 하면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면, 뿌리파리 있네? 그리고 박멸을 하세요. 막 약도 치시고, 뭐 나비 이런 것도 붙이시고, 막 하셔. 그땐 이미 늦었어요. 미리 하셔야 돼. 박명수입니까?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땐 진짜 늦었다. 네, 늦었다고 생각, 이미 보이면 늦으신 거예요. 그럼 그것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막 뿌려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냐? 일단 뿌리파리의 습성도 아셔야 돼. 뿌리파리는 흙이 약간 촉촉할 때, 그러니까 매미 같은 거예요. 매미도 유충으로 살다가 흙이 촉촉해지는 장마철에 그게 탈피를 하면서 뚫고 올라와요. 땅을 뚫고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땅이 좀 촉촉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분 안에 있는 흙이 물을 좀 과하게 주거나 해서 축축해지면은, 그리고 온도가 맞으면 얘네들이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보는 뿌리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을 때, 안에 뿌리파리가 있잖아요. 이름이 왜 뿌리파리게요? 뿌리파리인 이유는 뿌리를 먹어요. 진짜 먹어요. 애벌레가 이게 이제 뿌리가 막 새로 이쁘게 뿌리를 이렇게 내잖아요. 그 가느다란 뿌리를 아주 이쁘게 쫙 내면은 뿌리파리 애벌레가 와가지고 그 이쁜 거를 아주 맛있게 먹어요. 보셨어요? 맛있게 먹는지 맛없게 먹는지? 뭐 그렇다고 해요. 맛있게 먹을 거야, 아마. 맛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느 날 봤는데 막 식물이 성장을 안 해. 근데 뭐 딱히 뭐가 보이지도 않아. 환경이 나쁘지도 않아. 그러면은 얘네가 그 뿌리파리들이 그걸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계속 갉아먹히는 거야. 뿌리를 내면은 먹히고 내면 먹히고.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다 이제 가죠. 뿌리파리 유충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되게 조그만 애벌레 같이 생겼어요.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 네. 그러면 그 구더기 같은 사이즈인가? 구더기인데 엄청 작아요. 정말 구더기인데 작아. 엄청 작은 구더기? 네. 어우 너무 싫어. 굉장히 작아요. 그 뿌리파리도 이미 그 식물을 이렇게 가져오실 때 당장은 안 보여도 그 안에 뿌리 안에 혹은 줄기나 이런 데다가 이미 알을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같이 가야 돼. 뿌리파리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를 죽여주셔야 돼요. 죽여주실 때 이게 보통 뭐 봄에 많이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때가 딱 온도가 적기가 되고 습도도 적당하고 하기 때문에 얘네가 올라오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봄이 오기 전에 이미 겨울부터 안에서는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 주셔야 돼. 제일 좋은 거는 그거죠. 왜 위에 핑크색 가루를 뿌려 주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걸 뿌려 놓고 한 번 뿌리면 되는 줄 아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얘네도 기간이 있어요. 녹아 들어가는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6개월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5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추가적으로 뿌려주셔야 돼. 그러니까 예방 차원이에요. 그걸 뿌려주시면은 만약에 어디 밖에서 이렇게 놀던 뿌리파리가 와가지고 알을 낳아도 그 알도 죽이고 애벌레도 죽여요. 물을 조금씩 주다 보면은 이게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미연에 아예 방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날아다니질 않아요. 저희 보시면 저도 이렇게 이거 나비 같은 거 이런 거 달아놓거든요. 근데 보시면 벌레 없잖아요. 그러네. 네, 저는 미연에 방지해서 그래요. 이렇게 식물이 많아도 벌레가 없는 거는 저는 어차피 식물을 사 오면 저도 구입을 해요. 이쁜 것들 구입해 오면은 그걸 갖다가 기존에 있던 흙 싹 털고 새 흙으로 갈아주고 물 한 번 주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약을 주진 않아요. 물 한 번 주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물 주기 전에 뿌려놓고 그리고 물을 주죠. 이게 오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쉬게 해줘야 돼요. 이것도 농약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 꼭 뿌리파리하고 응애는 잡으셔야 돼요. 이걸 놔두시면은 건강하게 못 자라요. 식물 자체가. 그리고 막 응애 같은 경우는 거미줄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약해지면은 새잎이 나오면서 거미줄 때문에 이게 펴지지도 못해요. 그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거미줄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많이 생기는 게 총채벌레 혹은 깍지벌레. 깍지벌레는 보통 손깍지벌레가 많이 생겨요. 손깍지벌레는 이렇게 잎 뒷면이나 아니면 거의 뒷면에 생겨요. 뒷면에 이렇게 솜을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집을 지어요. 그게 손깍지벌레고, 그 다음에 총채벌레는 뭐 이렇게 검은 거 붙어 있는 거. 그런 거는 그 사실상 잘 잡혀요. 걔네들은 그냥 농약 한번 치시면 돼. 참 잘 잡혀. 그리고 한번 없어지면 잘 안 생겨요. 걔네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너무 그거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박멸을 하세요. 박멸을 한번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분기는 깔끔하게 키우실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분기마다 한 번씩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박멸한다 생각하시면은 뭐랄까 식생활이 굉장히 편해지고 아름다워져요. 저는 농약만 써요. 저도 이제 좋은 거 나오면 쓰려고. 이왕이면 친환경제로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농약을 물론 친환경제도 좋은 게 되게 많죠. 잘 쓰시면 돼. 자, 여기서 물주기 잠깐 마지막으로 알로카시아 뿐이 아니라 모든 식물은 물주기가 99%예요. 제일 중요해요. 물주기가.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 게 언제 주느냐, 이게 문제예요. 언제 주느냐. 화분을 들어봤을 때 가벼울 때 줘라, 뭐 흙을 파봤을 때 속흙이 말랐을 때 줘라, 아니면 겉흙이 말랐을 때 줘라.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각자 식집사님들마다 습관이란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을 되게 자주 주시는 습관이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물을 줄 때 굉장히 흠뻑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살짝 흘려놓고서는 물 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 주기를 배우는 것보다 습관을 고치셔야 되죠. 그래서 정확한 물 주기는 자기가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막 그 습관이 생겨요.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 처음에 배우실 때 뭐 농장이나 화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식물 사시면서 뭐 언제 줘라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야. 그게 이미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좀 힘들긴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주셔 물을.
물을 어떻게 얼만큼 주냐? 흙 위에 녹색으로 이끼가 안 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게 흙에 막 이런 게 끼시면 안 돼. 아, 보이시죠? 여기 녹색. 그리고 슬립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옆면을 보실 때 여기 말고 이렇게 돌려봐. 막 이렇게 막 녹색 여기도 막 끼잖아요. 이렇게 끼는 것보다 얘는 좀 이렇게 깨끗하죠? 깔끔해야 돼요. 깔끔해야 돼. 그럼 저렇게 깔끔하죠? 녹조라 때가 되는 건 내가 물을 좀 많이 줬다.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냐? 자, 같은 식물이라도 물 먹는 게 틀려요. 같은 식물인가요? 아닌데? 같은 아예 당연히 틀리겠지. 사이즈도 다르고. 사이즈가 비슷해도 물 먹는 게 틀릴 수가 있어요. 뿌리가 양이 다르니까. 그렇죠. 양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 있냐 여기 있냐 한 집에서도 여기 있냐에 따라서 맞아. 차이가 나요. 물 먹는 게. 그럴 때는 이 물을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변한다 싶으면은 작은 화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흙을 바꾸지 마시고 그냥 화분을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잘 있다 그럼 그냥 잘 키우시면 되고, 그런데 물이 너무 빨리 마른다 싶으시면 화분을 그냥 키워주세요. 아니, 흙을 더 부어도 되겠네. 이만큼 뭐 키워주시든가 아니면 위에 공간이 있으면 흙 더 부어주시면 돼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네. 괜히 그 물 맞추는 시기를 맞추지 마시고 물이 마르는 시기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난 물 줄 수 있어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는 물이 안에가 어느 정도 말라야 된다 그랬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자, 말씀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또 콩고물 하나 떨어질 것 같은 저 노트에 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흙이 어떤 상태일 때 물을 주는 게 맞나요, 여러분? 서리 아버지 사자성어 있죠, 사자성어. 자, 딜레이 시간 있으니까. 자, 정답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기다려. 자, 님 당첨되셨습니다. 포슬포슬.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 꼬슬꼬슬 아닙니다. 포슬포슬. 이 안에 흙이 겉에 흙이 아니라 이 안에 뿌리가 있는 곳에 있는 흙이 포슬포슬할 때 꼭 주셔야 돼요. 이게 퍼석퍼석하게 마르면 이미 뿌린 죽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알로카시아는 특히 말라 죽어요. 그리고 안에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축축해. 이거 과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그 물을 썩고 있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시간이 되는 그 날짜를, 대신에 10일이 넘어가면 안 돼요. 물 주는 시기가 10일이 넘어가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물은 자주 줄수록 좋아요.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그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저도 여름에는 뭐 이틀에 한 번도 주고 3일에 한 번도 주고 마르는 거 봐가면서 주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주 주시는 게 좋아. 왜냐? 새물이 들어간다는 건 새로운 공기도 들어간다는 거고 안에 있는 노폐물도 배출시켜 주는 거고, 알로카시아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모든 식물이 물을 좋아해요. 그걸 굳이 말려가면서 키우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할 때 주셔야 돼.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잎이 살짝 처지면 물을 주래. 잎이 살짝 처진다는 건 이미 말랐다는 뜻이에요. 잎이 처지기 전에 물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 주기를 본인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같은 식물이라도 또 각 가정마다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저희 카페 보니까 실내 실습이 70% 된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20% 막 그래서 이렇게 가습기 된다는 튼다는 분도 분도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식물이고 화원에서 어떻게 말을 들으셨든지 간에 상관없이 본인의 가정 환경에 맞게 그렇게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건조하다고 해서 가습기? 알로카시아는 유묘를 제하고는 거의 실습 식물이에요. 가습기를 틀지 마시고 건조하면은 물을 많이 주세요. 물을. 흙이 빨리 마르면은 물을 많이 주셔. 가습기 트는 거보다 훨씬 분무는 좋아요. 안 되나요? 분무 뭐 가끔 생각나면 해주셔도 되고. 네. 해주시면 좋죠. 뒷면에다만. 앞면에 자꾸 분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잎 녹아요. 잘못하면. 여기 물방울도 오래 맺혀있고 그러면 녹고, 그 다음에 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물이 있으면은 자꾸 돋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탈 수 있어요. 나는 뿌려주실 거면 뒷면에 뿌려주시는 건 좋아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흙이 빨리 마른다? 물을 빼주세요. 그게 제일 좋아, 식물한테는. 괜히 흙 마른다고 가습기. 글쎄, 저 여름 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환경이 여름에는 습도는 항상 0%예요. 0%. 장마철 빼고 0%. 0%에 온도는 거의 한 40도 육박해요. 그러니까 알로카시아들이 좀 힘들어하긴 해. 온도가 높으면 안 되거든요. 대신에 물을 매일 줘요. 너무 잘 커. 그냥 쑥쑥 커. 다들 오셔서 놀래. 습도가 0%인데 왜 이렇게 잘 크냐고. 얘네는 원래 실수식물이에요. 실수식물.
그리고 여러분 자연이 하루 종일 막 70% 80%를 유지해주지 않아요. 아무리 열대 뭐 그런 데라도 낮에는 습도가 떨어져요. 해도 뜨고 바람도 불고 하면 습도가 자연히 떨어져. 대신에 밤이 되면 올라가요, 습도가.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고. 요걸 생각하시면 돼. 낮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도 습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밤이 되면 습도가 좀 올라가요, 집 자체가. 신기하게 그래요. 자연이 그러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이유가 있겠죠. 너무 습도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뭐 유명만 벗어났다. 이거 얼마 전에 그 자고 왜 했던 거. 이제 이렇게 잎 한 장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잎 한 장씩. 이 두 장째 나오네. 예.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이 뚜껑 열고 실습해서 적응시키고 있어요. 아, 저번에 꽉 막아놨던 거. 막아놨던 거. 이제는 열고. 이게 알로카시아 2편에 있었죠, 이 내용이? 1편 아니었나? 1편인지 2편인지 어쨌든 알로카시아 할 때 저 온실 케어하는 방법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구멍 뚫기 귀찮아가지고 어차피 또 써야 돼서 비닐을. 그래가지고 이제는 열어놓고서는 실습에 적응하면서 가끔 뭐 아침에 한번 이렇게 스프레이만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도 뭐 이 습도 여기 지금 60% 정도 나오는데 잘 자라요. 끄떡없이 잘 자고 뿌리도 너무 잘 자라고 있고. 설이 그러니까- 아빠 근데 죄송한데요. 저 설이 아빠 노트에 뭐 썼는지 너무 궁금해서 지금 집중이 좀 안 되네. 저번에 아시죠? 설이 아버지 앵커인 척 하면서 노트 들고 와가지고 막 열심히 적는 척 하더니 정답자 손부터 적어놨던 거. 아니, 뭐, 이 왜 갖다 놓는 거야 이 노트를 아니 도대체. 이게 있으면 있어 보일까봐. 미치겠다 진짜. 자 이제 물 주는 법도 아우, 웃겨. 대충 이해는 가셨나요? 네. 가셨으면은 이제는 데스노트. 간단해요. 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고 깨울 때는 습도를 좀 높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실습에 적응시켜 주시면 되고, 뭐 우리 집 실습이 70%다 80%다 그러면 거기 적응시키시면 되고, 뭐 우리 집 습도가 뭐 20% 30%다 그러면 거기 적응시키시면 되고, 물만 잘 주셔도 되고요. 굳이 또 식물 좀 꺼져. 죄송해. 저희 방송사고 났습니다. 내가 아까 이거 한다는 걸 식물등 저희 꺼질 시간이라서 다시 킬게요. 놀라지 마세요. 데스노트라는 댓글 다음에 불이 꺼져서 지금 좀 무서워요, 뭐. 그래? 이거 나 웃겨. 한 10분 전까지만 안 해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금 댓글에 데스노트 딱 올라왔는데 불이 확 꺼져가지고 완전 소름. 자, 요렇게 어디까지 얘기했지? 물 잘 주시면 되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적응을 시키세요. 적응 다 해요. 그리고 알로카시아의 최고의 장점, 하엽이져요. 필로덴드론이나 뭐 몬스테라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꼭 잎을 굳이 유지를 해주실 필요가 없잖아. 적응을 하면은 알아서 잎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는 입장수가. 초반에 환경 변화 이런 거 아니면 새로 오거나 분갈이 하거나 이럴 때 스트레스 좀 받아가지고 몇 장 하엽 지는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엽이 안 질 수 있게끔 그런 환경만 맞춰주시면 돼. 물만 잘 주시고. 그러면 알로카시아 언제든 여러분 다 잘 키우실 수 있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식물은 생각보다 강하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참 자, 오늘 질문? 내용 중에 나는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뭐? 물이 안 마르면 화분을 작게 쓰고, 물이 너무 잘 말라. 그러면 화분을 크게 쓰라는 거 정말 꿀팁인 것 같은 게, 나도 옛날에 식물을 많이 키웠었잖아요. 그때 나는 너무 바쁘고 화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확 전체적으로 뿌리고 끝냈거든. 그런 나는 그러면은 화분을 좀 작게 써가지고 오히려 물을 좀 더 화분을 크게 써서 물을 좀 이렇게 더 머금을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그 습관도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은 자기만의 어떤 물 주는 스타일이 또 있어. 바쁘고 물 주기가 귀찮은 사람도 있고 물병 걸려서 물을 너무 자주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화분 크기로 조절하는 건 너무 괜찮은 생각인 것 같고. 설이 아빠 다 끝났으면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먼저 질문해도 될까? 아니. 안 돼? 그럼 내가 할게. 왜 물어보는 거야? 나 그 아까 강의 들으면서 내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생겼어. 그 예방 차원에서 농약을 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아니, 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친다. 그러니까 쳐도 되고 애만 상태가 비실비실하지 않으면 그래도 상관없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좀 사와 내가. 그러면 일단 약부터 치고 시작해도 될까? 아니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일단 사오면 분갈이 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서 뿌리 보고 애도 괜찮으면 뿌려도 되는 거 아니야, 농약? 아니 뿌리를 봐도 그 있잖아요. 이게 한번 탈탈 털렸다가 다시 심겨져. 그러면 이미
이미 얘는 환경도 바뀌고. 환경을 바뀐 상태에서 탈탈 털렸다가 심어지면은 분명히 몸살을 조금은 해요. 조금은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응을 한 후에 최소한 뭐 1주에서 2주, 그러니까 2주 정도는 그래 적응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농약을 해주시는 게 그래? 좋아요. 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름 끼쳐가지고 그냥 아예 조져버리고 시작할까 싶어. 안 돼. 그건 안 돼? 네, 알았어. 사왔을 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은 될 수 있으면 한 2주 정도 환경과 흙과 이게 적응할 시간을 좀 주세요. 힘들어요. 알겠어. 네. 그리고 나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어. 그 뭐 벌레 종류가 되게 많잖아. 근데 약도 막 되게 종류가 많잖아. 그거를 333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근데 그 종류를 로테이션으로 해야 돼? 아니면 한 번 할 때 이 약 저 약 다 확 뿌려도 돼? 좋은 질문이에요. 나 자, 이 되게 농약, 잘하지. 이 농약이 어. 호환이 되는 농약들이 있어요. 아, 같이 써도 되는 게? 제가 지금 쓰는 농약은 다 호환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근데 총채하고 깍지는 본 지가 1년이 뭐 한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저거 사놓은 지가 몇 년 돼가지고 거의 안 쓴 지가. 근데 대신에 할 때는 그 약을 다 섞어요. 한 번에. 근데 그것도 있어요. 섞는 것도 뭘 먼저 섞어야 되느냐가 있으니까 그거는 자세히 알아보고 하셔야 돼. 먼저 섞어도 되는 게 있고 나중에 넣어야 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종무사 가셔가지고 우리 집에 뭐뭐뭐뭐가 있다 말을 하면 거기서 그래? 그럼 뭐뭐뭐를 거기다 줄 물어보면 거예요. 되겠네. 줄 때 나 이거 한 번에 섞어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또 맞춰주셔. 맞춰주시면서 뭐부터 넣으라고 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것도 용량이 맞아야 되고 대신에 뭐가 중요하냐면 한 가지를 넣고 나서 다 섞어 물하고 섞어 놓은 다음에 다음 걸 넣으셔야 돼. 하나 넣고 섞지도 않고 다음 거 넣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비료도 그런 게 있어요. 비료 중에도 액비들 가끔 쓰시는데 액비도 막 이거 넣고 저거 넣고 그다음에 막 섞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를 넣었으면 완전히 섞은 다음에 다음 걸 넣고 섞으셔야 돼. 독하다는 얘기구나. 예. 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락스랑 뭐 과탄산 소다를 섞지 마라 뭐 이런 뭐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질문을 한번 쫙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피 옐로우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다른 곳에도 옮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빨리 치셔야 돼. 벌레가 이미 보인다는 건 사람 눈에 벌레가 보인다는 거는 이미 꽤 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빨리 뭘로든 간에 빨리 제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약을 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귀찮아서. 근데 사실상 좋은 거는 약을 살포하기 하루 전날 아니면 반나절 전에 이거를 벌레 같은 거를 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아니면 손으로 제거를 해주든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없애준 다음에 약을 치시면은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렇겠네. 좋아요. 개체수를 줄여놓고. 그렇죠. 자, 어떤 분이 뿌리파리가 생길 때 식물 상태가 궁금합니다. 뿌리파리가 이게 처음에 안에 있을 때 몰라요. 그냥 건강해. 보기에는 건강한데 이게 야금야금 먹는 거예요. 야금야금 아주 조금씩 갉아먹기 때문에 처음에 티는 잘 안 나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날아다니는 뿌리파리가 막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럴 때 만약에 딱 뽑아보시잖아. 그럼 뿌리가 반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뿌리를 확인 안 하고 겉에를 봐서는 알 수가 없네. 그런데 이게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꽤 많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이게 처져요. 잎들이 점점 안 좋아져 상태가. 그러니까는 뿌리파리는 무조건 날아다니기 전에 잡으셔야 돼요. 그냥 주기적으로 미리 치는 게. 주기적으로 미리. 근데 저 뿌리파리 그 핑크색 가루 농약도 종류가 좀 있어요. 있는데 핑크색은 다 한 종류긴 한데 이게 얘네도 면역력이 생겨요. 한번 바꿔주셔야 돼 나중에는. 근데 보통 한 1년에서 2년은 그냥 쓰셔도 되더라고요. 한 가지로. 면역력 생기기 전까지. 네. 자, 뿌리는 양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뿌리는 양은 사시면은 거기에 양이 적혀 있어요. 용법 용량이 헥타르당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근데 사실상 저는 그냥 뿌리긴 해요. 뿌리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질문 잘하셨다. 왜 이렇게 한쪽에만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이 계셔. 핑크색 가루? 핑크색 가루든 알비료든 뭐든 간에 한쪽에만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한쪽에 딱 넣어놓고서는 이거 용법 용량대로 했네? 그러시면 안 돼요. 골고루. 그거를 가지고 최대한 골고루 펴주셔야 돼. 알비료도 한 군데에만 보여주시면 안 돼. 골고루 펴주셔야 돼. 한쪽에만 뿌리 나겠네. 그러신 분들 꽤 계시더라고. 그래? 놀랐어. 한쪽에만 그러면 있어. 그 반대로 수영을 잡기 위해서 내가 이쪽에 잎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건 안 돼요. 네,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알았어. 네, 그건 한번 아니에요. 해봤어. 네, 골고루 뿌려주세요.
주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약은 어떤 거 뿌리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조가 너무 잘생겨요 라고 하신 분은 화분을 작게 한번 바꿔보세요. 네, 아까 서리 화분을 아빠가 작게 바꿔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화분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의 모든 흙이 다 그래요. 저희 흙만이 아니라 저희 모든 흙이 다 그러시니까 뭐 그냥 쓰시는 그치, 흙이 뭐 있으시면 그거는 뭐. 화분만 좀 줄여주세요. 화분을 줄여주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안에 이게 많이 남아있을 그 물의 양을 빨리 발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그만큼만 화분이 가질 수 있게. 그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이 깍지벌레 잡는 농약, 총체벌레엔 약효가 없을까요? 네, 없어요. 없답니다. 네, 없어요. 구매하시도록 하세요. 자, 네. 어떤 약이 총체벌레에 효과적인지는 저희 카페에 올려져 있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알로카시아 물 줄 때 샤워기로 입까지 씻어주는 편인데 물만 잘 마르는 환경이면 무늬도 괜찮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지? 무늬 종인데 잎에다 물을 뿌려주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네. 예, 상관없어요. 저도 시간만 되고 뭐 하면은 하나하나 다 뿌려주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왜냐하면 이게 이 초록색이 이게 무늬 지분이잖아요. 무늬 지분이 아니라 이렇게 초록색 여기 강압성을 해줘요. 강압성을 해주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안에 먼지가 위에 뿌옇게 앉잖아요. 그 태양열 전지판 주기적으로 닦아주시는 거 아시나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먼지가 쌓이면 광합성 작용을 그만큼 못해. 자연에서야 바람도 강하게 불 때 있고 비도 오고 하니까 얘네가 반질반질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씻겨내려가는. 네, 그러니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물 주실 때 샤워해 주시면 좋죠. 저는 힘들어서 못하고 있어요. 너무 자주 해주지 마세요. 막 매일같이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입샤워를 그냥 뭐 탁 봐가지고 먼지가 뽀얗다? 그때 해주시면 자, 흙 표면에 흰 곰팡이 같은 가루가 생기는데 그냥 둬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자, 곰팡이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냥 두시면은 안 되죠. 물을 살짝 말려주시면 돼. 일단 그건 걷어내야죠. 네. 아니 그거 글쎄 굳이 이게 물이 마르면은 습도가 없으면 곰팡이는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아, 진짜? 죽는 거예요. 이미 폈는데도? 네, 펴도 없어져.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봐가지고 그냥 심하지 않으면은 흙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섞어버려? 섞어서 섞은 다음에 좀 말려요. 물을 좀 그러니까는 이게 6일에 한 번씩 주던 거를 한 8일에 한 번씩 준다든가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서리 아빠의 방법이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뭐 어디 가셔서 서리 아빠 그래도 된다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참고만 하세요. 저 사람은 그렇게 해도 자기가 잘 키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버섯도 피면은 그냥 이렇게 핀셋으로 또 뽑아. 버섯이야 뭐 그렇지. 근데 저희 집에는 사실 버섯도 없고 뭐가 없어요. 뭘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곰팡이가 그리고 없어. 오늘도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을 비슷한 걸 받아서 마감돌 같은 거 올려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식물에 왜 알로카시아는 하엽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네가 나중에 하엽지면 이게 막 마르잖아요. 그거를 뜯어주셔야 돼요. 그 안에 이렇게 나중에 열어보면 곰팡이가 펴있을 거예요. 이게 환기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 위에다 마감돌 올려놓는 경우, 그리고 또 이 위에 이 낙엽 같은 이 나뭇잎이 진 거를 막 이 위에 이렇게 놔두시는 분들도 작은 고사리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곰팡이 밥이 되니까 일단 그런 거는 조금 제거를 해주시고, 그래도 곰팡이가 핀다 하면 서리 아빠는 썩는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거를 하세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네, 다음 말씀드릴게요. 시간에 곰팡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 앤 버섯. 농약을 쓰지 않고는 방법이 없나요? 농약을 쓰지 않고는 사실상 뭐 식물이 뭐 한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맨날 닦아줄 수 있고 응애가 보일 때마다 이렇게 뭐 닦아주거나 거의 글쎄요, 저는 불가능했어요. 이거는 서리 아빠 경험입니다. 그다음에 새로 들인 애를 약부터 치고 1, 2주 후에 분을 갈면 어때? 이거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안 된답니다. 아니에요. 그 약부터 치는 게 안 좋아요. 분부터 갈아주시는 게 맞아. 왜냐면은 환경이 틀려지잖아요. 그럼 그 환경이 자기 집 환경에 맞는 흙을 이미 쓰시고 계실 거 아니야. 그 흙으로 먼저 갈아주시는 게 맞아요. 갈아주시면서 뭐 입샤워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뭐가 혹시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해주시고 일단 깨끗하게. 애를 환골 탈퇴를 먼저 해놓고 약은 그 다음이라고 그쵸. 합니다. 자, 알로카시아가 일반과 무늬종은 키우는 환경이 같을까요? 키우는 환경은 똑같아요. 대신에 키우는 방법이 좀 틀려요. 어떻게 해요? 자, 일반은 잘 자라요, 일단.
왜냐하면 무늬가 없기 때문에. 이 무늬종은 무늬 지분이 많을수록 안 자라요. 그건 왜냐하면 광합성을 그만큼 못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는 녹색이 많을수록 잘 자라는 건데 대신에 환경은 똑같아요. 어차피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늬 지분이 얼마나 잘 녹느냐 많으냐의 차이인데 이거는 환경이 잎이 두툼해지면 돼. 잎이 두툼하게 키우시면 돼. 잎이 두툼하게 키우시려면은 고습보다는 저습이 좋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키우면은 안 녹는데 이게 참 말로 하긴 그래요.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환경을. 이 질문을 하신 분 같은데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예를 들면 프라이덱 그린벨벳과 무늬 프라이덱은 키우는 환경이 조금 차이가 나는가요? 아니요. 키우는 환경은 똑같아요. 네. 근데 서리 아빠 그런 거 있지 않았어? 빛이 너무 세면 고개가 꼬꾸라지는 애가 누구였지? 빛이 너무 세거나 근데 어차피 프라이덱이잖아. 둘 다. 그러면 상관이 없구나. 종이 같으면은 키우는 환경이 이렇게 틀리지 않아요. 거의 알겠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다음에 무늬종은 식물 등에 너무 가까이 두면 안 되나요? 고스트 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건 아니죠. 무늬종의 무늬는 빛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늬에 관련이 될 정도의 빛을 주려면은 여러분 감마선 정도는 줘야 돼요. 진짜요. 감마선으로는 이 변형을 일으켜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해서 그 새로운 종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 빛을 아무리 쏴준다고 해서 뭐 무늬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 그런 거는 사실상 없어요. 네, 자, 무늬는 애미 애비도 모릅니다. 이건 무조건 100% DNA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벌레가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살충제를 뿌려주는 건 어떠냐고 질문이 왔는데 아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네, 미리 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뿌려주라고. 예방 차원에서 뭐 너무 자주 뿌리지 마시고 그거 뭐 자주 뿌린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그냥 뭐 우리 집에 벌레가 없다 그러면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그때는 굳이 3번을 뿌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뿌려주시면 돼. 한 번만 그 물 줄 때 오늘은 물 말고 농약 한번 타서 줄까 하고 이렇게 타가지고 뭐 입에도 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또 농약이 또 어떤 거는 뿌려놓으면 되게 반질반질하고 이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그 뿌리파리용은 주기적으로 5개월에 한 번씩 올려주셔야 돼요. 핑크약을. 네. 자, 갑자기 서리가 올라왔습니다. 서리 안녕? 왔어? 와, 이렇게 알로카시아 대장정을 마치게 되네요. 마지막에 질문이 하나 또 들었습니다. 다이소에 파는 소독제가 예전에 화분 위에 곰팡이균 등의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로들이나 식물 잎에 영향을 미치나요? 죄송해요. 제가 다이소 걸 안 써요. 안 써봤기 때문에 이거는 답변을 못 해드리겠네요. 자, 이렇게 알로카시아 자구부터 대품까지 해서 첫 번째 자구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대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오늘은 그럼 대품을 만들었으면 해충을 어떻게 쓰는가까지 해서 저희가 3부 작으로 대장정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요거 잘 편집해서 저희 카페하고 유튜브 서리아빠 흑이보배 채널에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근데 그 편집본을 보는 것보다 들어와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문도 주시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아까 당첨되신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제가 한번 토킹 어바웃을 해서 원하시는 걸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안 돼요. 너무 추워. 식물은 지금 안 택배가 돼. 안 돼서 캣에 오시나요? 이번 주 토요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주 토요일 12월 23일 성은 꽃농원 인천에서 크리스마스를 마켓플럽이 시작합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아마 식물 마켓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올해 마지막 마켓 플럽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셀러를 많이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동안, 안 했어요? 저렇게 하세요? 그동안 고마우셨던 우리 몇 분 셀러님들 모셔가지고 좀 가족적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한 분 한 분 막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도 하고 네, 그냥 즐기려고요. 연말을. 그리고 또 성운꽃농원 사장님께서 고맙게도 커피를 무제한은 아니구나 소진시까지 소진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마시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 끝나고 나서 또 저희끼리 뭘 할 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가족 파티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거죠. 같은 느낌인데 대신에 식물은 뭐 아시다시피 오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재밌는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드레스 코드 이벤트가 있는데
크리스마스니까 빨간색, 초록색, 흰색 3개 중에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걸로 아이템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빨간 모자 하나 쓰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초록색 목도리 하나 두르고 오시거나 하얀 잠바 하나 걸치고 오시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 경품은 응모권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재밌는 이벤트 같이 다들 크리스마스 즐겁게 준비하는 그런 마켓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 날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